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 덕분에 시가총액 4조 달러에 근접하며 주식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수요 덕분에 성장세가 뚜렷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요가 본격화되어야 성공할 수 있어 향후 전망이 더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협력 관계 변화, 자체 AI 칩 개발 난항, 그리고 최근 단행한 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감원 등 다양한 내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4%에 불과하며 기업 전반의 AI를 완전히 통합하고 일상화해야만 지속적인 성장과 고평가된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AI 수요가 급감하거나 새로운 기술 변화로 자사칩이 덜 중요해질 경우 최근 급격히 늘어난 매출이 빠르게 사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황해에서 구조물 설치, 군함과 선박을 동원한 무력 시위, 항해 금지 구역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을 강화하며 지역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황해는 미국과 중국 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충돌 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역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군의 기동성을 제한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해역에서 중국 군함의 침입 횟수는 2017년 이후 3배로 급증했으며 중국 항공기의 한국 영공 침범도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군이 빈번하게 대응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학 연구용이라 주장하는 다양한 해양 구조물과 보표를 설치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중 양국은 황해 상황에 대해 양자회담을 진행했으나 중국 측은 공식 성명에서 해당 사안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사실상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2분기 차량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하며 심각한 판매 부진에 빠졌고 1분기에도 이미 13%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자동차가 테슬라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로봇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미래 비전에 따라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약 1조 달러로 유지하고 있으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자동차 사업의 실제 가치를 주당 100달러 이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주요 임원들의 이탈, 소비자들의 전기차 수요 감소, 미국 정부의 세금 혜택 철회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영 불안정과 성장 둔화를 겪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을 통해 테슬라를 근본적으로 재창조하려 하며 수년 내 수십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미국 도로를 달리고 로봇이 일상생활을 돕는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텍사스 오스틴에서 제한된 지역과 시간대에 소규모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수익성은 낮고 규모도 매우 작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기존 모델 Y 차량에 자사의 최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했으며 전용 로봇택시 차량인 사이버캡은 2026년 이후에야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1조 달러에 달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성숙도와 상용화 수준에서 구글 자회사 웨이모에 비해 아직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웨이모는 현재 5개 도시에 걸쳐 1,5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으로 상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차량 수를 2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일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웨이모의 가치를 최대 1,500달러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시장에서 테슬라보다 알파벳이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김정은에게 핵무기가 자신의 정권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북한의 향후 비핵화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미국의 의도에 대한 김정은의 깊은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이란의 지하 핵시설 설계와 건설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공습은 김정은 정권에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대북 공격 계획 사례들과 이번 이란 공습은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명확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해주는 사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AI 산업 발전과 경제 다변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엔비디아와 AMD 같은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거 일부 대규모 AI 프로젝트가 축소되거나 중단된 사례들이 있어 중동의 AI 투자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중동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AI 기술 제한을 우회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따라 수출 제한 정책을 강화하거나 재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 같은 지역 긴장이 심화되면 투자 지연과 기업들의 현지 활동 위축이 불가피해 중동 AI 시장의 미래에는 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회사 성장 전략과 인력 운영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덕분에 적은 인원으로도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인력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업무 속도가 느려지고 조직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록터&갬블,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이 대대적인 감원을 단행했으며, 특히 관리자와 중간 관리직 인원의 감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 직원 1인당 매출 같은 효율성 지표에 더욱 집중하며 인력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들 또한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소수 인원으로 높은 매출을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기업들의 채용 방식과 조직 규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칩 시장의 강자로서 2년 전 자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DGX 클라우드를 시작하며 클라우드 분야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DGX 클라우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UBS 분석가들은 이 서비스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존 클라우드 대기업들은 엔비디아의 공격적인 진출로 인해 긴장하고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장비를 클라우드 기업들에게 판매하고 다시 임대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AI 전문 지식과 소프트웨어도 함께 제공합니다. 장기적으로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클라우드 기업들과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대형 입법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그의 크고 아름다운 세금 및 정책 법안을 마무리할 때까지 워싱턴을 떠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반영하고 있으며 세금 감면 연장, 팁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국경안보 예산 증액, 연방 지출 구조 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재정 적자를 우려하고 있지만 트럼프 측은 경제 성장 유도 정책이 장기적으로 세수를 증가시켜 비용을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개혁, 청정 에너지 세금 혜택 축소, SALT 공제 상한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을 조율하며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억제하고 주정부의 간섭으로부터 혁신을 보호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기술 정책 비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것을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제 의원의 비판에 맞서며 민주당이 다시 탄핵을 시도해보라고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시도를 거부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당내 지지조차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군사 조치는 핵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이는 오랜 기간 양당이 공유해온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그의 반대 세력은 분열된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 지도부는 실질적인 대응보다는 절차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반면 민주당 내 비판 세력은 통일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하고 단호한 미국의 공습을 통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며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고위급 외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직접적인 전화통화와 전략적 압박을 통해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을 휴전에 동의하게 만들며 미국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이란의 제한적 보복을 사전에 예측하고 정보 협력을 통해 미군을 보호하며 추가 충돌을 피했습니다. 휴전 직전 양측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지만 트럼프는 신속하게 개입해 넷냐후와 직접 통화하며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트럼프의 비전통적이지만 효과적인 접근은 이전 정부들이 하지 못한 성과, 적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장기전을 막는 데 성공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의 새로운 슈퍼인텔리전스 연구소를 위해 직접 인공지능 인재 영입에 나서며 수백 명의 연구자와 엔지니어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부 후보자들에게 최대 1억 달러의 연봉 패키지를 제안하고 스타트업 인수까지 고려할 정도로 공격적인 영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AI 프로젝트의 실패와 메타 내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참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오픈 AI 공동 창업자와 유명 AI 스타트업 CEO들을 영입하려 했지만 대부분은 이를 거절하고 경쟁사인 오픈 AI에 남았습니다. 저커버그는 AI 연구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자원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서비스를 처음으로 소규모로 시작했으며 현재 최대 20대의 모델 Y 차량이 운행 중입니다. 이 차량들은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방식으로 운영되며 요금은 고정된 4.2달러이고 안전감시 요원이 조수석에 탑승합니다. 테슬라는 향후 사이버캣과 로브밴이라는 전용 로봇택시 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며 이들 차량은 운전대나 페달 없이 설계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봇택시가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최대 10조 달러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실질적 효과에 회의적입니다. 경쟁사인 웨이모와 주육스도 이미 여러 도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테슬라도 앞으로 샌프란시스코, LA, 샌안토니오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가 정당화될 수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와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만약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약하다면 조기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인사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7월 회의에서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월을 강하게 비난하며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했으나 의회 청문회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고 비교적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연준은 올해 남은 4차례 정책 회의에서 추가적인 물가 및 고용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금리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긴장이 고조되며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독점 행위로 규제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양사는 오픈 AI의 공익 기업 전환과 이에 따른 지분 배분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투자와 상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기술에 대한 독점적 접근권을 갖고 있으나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윈서프 인수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 지적 재산권에 접근한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현재 경쟁 관계로도 전환되었으며 협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향후 협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국가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적극적인 경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재임 중 임명한 연준 인사인 미셸 보우먼과 크리스토퍼 월러도 최근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를 들어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한편 트럼프의 경제적 우려를 무시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1에서 2%로 낮춰 연방정부의 이자 비용을 줄이자는 현실적 제안을 하며 연준의 보수적인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여는 중앙은행이 국민 경제의 실질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도록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전략적 동맹을 맺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이후 러시아는 이란의 군사적 지원 대신 수사적 지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외교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공습을 부당하다고 비난했지만 군사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갈등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과거 아르메니아와 시리아 사례처럼 러시아는 위기에 처한 동맹국의 실질적인 지원을 주저해왔고 이란도 같은 실망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란과의 관계보다 자국의 대외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 제재 회피를 더 중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고립된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되었지만 이들 국가는 이란을 진정한 동맹국보다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아마존 CEO 앤디 제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아마존의 전체 인력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AI가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업무 방식이 변화하고 일부 직무는 줄어드는 반면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해고는 없을 예정이며 인력 감소는 자연 감소, 퇴사, 이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1000개 이상의 AI 에이전트를 개발 도입하고 있으며 알렉사와 광고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I의 확산으로 인해 전체 산업에서 고용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AI 관련 기술 인력 확보와 데이터 센터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트럼프 조직은 미국산 스마트폰 T1을 오늘 8월 499달러에 출시할 계획이며 이 제품은 애플의 최고가 아이폰보다 일부 사양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1 스마트폰은 6.8인치 대형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12GB 램, 5000mAh 배터리,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 50메가픽셀 카메라 등에서 경쟁 제품을 앞서는 강력한 사양을 갖췄습니다. 에릭 트럼프는 결국 모든 트럼프폰이 미국에서 제조될 수 있다고 밝히며 미국 내 제조업과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미국 제조업 부활과 자국 중심 경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비록 초기 제품은 중국 등 외부에서 제조될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측은 장기적으로 엘라바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제조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은 이 지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으며 최근 자료들은 혼재된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인사들은 현재 노동시장이 과열되지 않았고 소비자들도 인플레이션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 물가 상승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 약화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중 어느 쪽 위험이 더 큰지를 저울질하며 금리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석유 제재를 복원함으로써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수출을 압박하는 강력한 외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제재를 피해 중국에 값싼 원유를 판매하는 데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정유업체들을 전략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했습니다. 현재 이란산 원유의 대부분은 중국 소규모 정유사로 흘러들어가며 이 거래는 중국 중심의 불균형한 무역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뒤 이란이 미군을 공격할 경우 강력히 보복하겠다고 천명하며 미국의 안보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대이란 정책은 국제 유가 안정과 미국 국민의 주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공습과 방어력 약화, 미사일 부족 등으로 궁지에 몰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핵 협상 재개를 유일한 탈출구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외교적 해결과 전쟁 종식을 원한다며 이란이 중재자를 통해 접촉해왔음을 밝혔고, 이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있어 트럼프의 강경하면서도 계산된 접근 방식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도 지역 확전을 우려해 트럼프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있어 그의 국제적 외교 리더십과 영향력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의 압박과 전략적 외교로 인해 상당한 양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 격차가 47포인트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시장에 대해 훨씬 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특히 브룩스 베스트는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이 투자 기회를 창출했다고 평가하며 관세 관련 시장 변동을 위기가 아닌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이 같은 추세를 활용해 트럼프와 연계된 마가 ETF 등 비진보적 투자를 홍보하며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 매수 보유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변동성 속에서도 침착하게 투자 자산을 유지하는 반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불안감에 해외로 자금을 옮기기도 합니다. 비록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도 투자를 유지했지만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집권 시기가 시장에 더 긍정적이라고 믿으며 그의 경제 감각에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졸업한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미국에서 심각한 구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들의 실업률은 전체 노동시장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20세에서 24세 사이의 대졸 구직자 실업률은 6.6%로 지난 10년간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초급 직무를 채용하면서도 3년에서 5년 사이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은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술, 금융과 같은 전통적으로 대졸자 채용이 활발했던 산업에서는 최근 채용이 감소했고,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 신입사원이 맡던 기본 업무도 점점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전반에서 채용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신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서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강조하며 외교적 중재를 시도했지만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복잡한 갈등 상황이 그의 리더십과 평화 전략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충돌은 미국의 개입 문제를 놓고 보수 진영 내부에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트럼프의 외교적 입장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무분별한 전쟁 개입을 피하려 노력했고 외교를 통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자제시키려 했으며 미국이 직접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대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신중함은 트럼프의 강한 평화 전략과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을 반영하며 보수층 내 지지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닌 로봇 기업으로 재정의하려 하며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초기에는 노트북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를 상용화한 혁신으로 성공했지만 이제는 자체 AI 기술로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오는 6월 2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첫 로봇택시 운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고급 크루즈 컨트롤 수준이며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차량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있어 경쟁사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업계 전체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도 아마다바드에서 이륙한 에어인디아 171편이 추락해 241명의 탑승자와 24명의 지상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단 한 명, 11A 좌석의 비스와 슈쿠마르 라메시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사고 순간 라메시는 비상구 옆에 앉아 있었고 오른쪽 기체가 건물과 충돌하며 막힌 출구와 불길 속에서도 그는 유일하게 탈출로를 찾아냈습니다. 거대한 불덩이와 검은 연기 속에서 살아 돌아온 그는 얼굴에 상처만 입었을 뿐 중상도 피했고 병원 침대 위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형 아제이와 함께 비슷한 좌석에 있었음에도 라메시만이 살아남은 사실에 사람들은 그를
11A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경외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도 총리도 병원을 방문해 그를 위로했고 세계 곳곳에서는 라메시의 생존을 신의 뜻 또는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며 감동과 경의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새로운 경제 무기로 수출 통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정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런던에서 열린 양국 회담에서는 기존의 관세나 시장 접근보다는 공급망에 대한 통제 완화가 주요 논의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를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희토류와 주요 원자재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핵심 부품과 소재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중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급망을 미국과 중국 시장으로 나누는 이중 전략을 채택해 리스크를 분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심각한 갈등 이후 그에 대한 일부 공개 비판을 철회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부통령 JD 벤스와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스는 머스크에게 직접 연락해 트럼프와의 관계를 다시 개선할 것을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최근 전화통화를 통해 처음으로 직접 대화를 나눴고 그 후 머스크는 자신의 발언이 지나쳤다며 X에 사과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이름이 제프리 앱스틴 관련 수사 문서에 언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격화되었고 이에 트럼프는 머스크와의 정부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갈등의 여파로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14% 급락해 약 1,500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지만 이후 주가가 일부 회복되었고 트럼프도 머스크와의 화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언급했습니다.